안녕하세요. 위드셀라입니다. 오늘은 임신 초기, 중기, 그리고 후기 제가 현재 먹고 있는 영양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임신 중에 먹는 영양제는 사람마다 다르고 주수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적인 거 위주로 챙겨 먹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약도 있어서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임신 초기, 중기, 후기에 어떤 영양제 먹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는 오늘로 28주 3일 임산부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부터 먹었던 영양제 그리고 어떤 건 중기부터 먹었는지 현재 어떤 거 먹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앞에 있는 3개의 제품을 저는 임신 초기 때 먹었었어요. 사실 임신 준비 때부터 먹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 제품은 닥터스 베스트 엽산 폴라테 800으로 되어 있고요. 활성 엽산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받은 알약 엽산이 있었는데 그걸 대신해서 그냥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활성 엽산을 준비를 했고요. 보통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 3개월 전부터 엽산 먹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임신 준비 한 3개월 전부터 이 제품 먹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저는 2개를 한꺼번에 구매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2통 다 먹어서 이제 엽산은 졸업을 한 상태예요. 19주 0일부터 저는 엽산을 안 먹었고요. 병원에서는 먹어라 먹지 마라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엽산이 없는데 굳이 사서 먹을 필요는 느끼지 못해서 다 먹은 후에는 엽산은 끊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타민 D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에서 구매 가능해요. 제 기억에는 10,000원 정도 하는 가격이었고 여기 나와 있듯이 1000IU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일 섭취량이 2000IU라고 알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 2000IU씩 2알씩 먹었고, 산정 검사를 할 때 이제 비타민 수치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비타민 D 수치 부족한 적이 없어서 임신 준비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엔초비 오메가 3인데 사실 이제 오메가 3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는 식물성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엔초비 오메가는 또 임산부들이 먹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전부터 계속 먹던 제품이기 때문에 오메가 3를 계속 먹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알약의 크기가 조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알약의 크기가 이 정도 크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입덧이 심하신 분들은 목 넘김이 힘드실 수 있고, 오메가3 제품들 특성상 약간 비릿하게 먹고 난 후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초기와 중기까지는 꼭 먹어야 될 것 같진 않아요. 오메가3는 사실 중기부터 많이 드시던데 후기에는 지혈 문제로 인해서 32주 이후에 안 드시는 걸로 알고 있고, 초기에는 꼭 드시지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임신 준비할 때부터 초기에 이렇게 3제품을 먹었고요. 그리고 임신 중기 16주부터 변화가 있었다면 16주 0일에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철분제를 처방을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볼그레 액상형으로 철분 처방을 받았고, 이걸로 받은 이유가 이제
변비가 올 수 있다고 해서 그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받은 알약은 먹지 않고 이걸 바로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철분 수치가 산정검사 당시 정상이어서 이 제품이 처방은 가능하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비급여로 적용했을 때 볼그레 액상 2박스를 구매하면 5만 원대 초반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여기에 보시면 10ml에 30포가 들어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분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이거를 4박스 처방을 받아서 현재 4번째 박스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먹으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임신성 당뇨 검사,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임당 검사를 할 때 철분 수치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때 철분 수치가 10.2가 나왔어요. 정상 범위가 10부터인 걸로 알고 있어서 병원에서 철분이 많이 났다 그러면서 철분제를 추가로 처방을 해주셨는데, 회로바유란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 검색을 해보니까 조금 독한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이 제품 처방을 해주면서 이제 이 제품을 먹으면 변비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변비약을 같이 처방을 해주셨는데,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그밀 알약이랑, 그리고 이거는 저는 처음 봤는데 아기오라는 과리병 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처방을 해주셔서 이렇게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3개를 먹기 전에는 이 제품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16주부터 25주까지는 이 볼그레 하나만 철분제를 먹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25주 이후부터 회로바유를 저녁에도 같이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변비약까지 같이 처방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변비가 원래 있으신 분들은 약을 처방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아기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전자피 성분이 들어있어서 뭐 몸에 나쁘지 않다고 하고, 그리고 그 과리병이다 보니까 이걸 입에 털어 넣고 물을 많이 마셔서 몸에 이제 흡수를 시키는 시스템인데, 이 마그밀과 아기오를 같이 먹을 때 아기오 같은 경우는 다른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후에 먹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오는 다른 약과 시간 차이를 좀 둬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분제 말고 또 제가 먹고 있는 약이 비타민 C인데요. 많은 분들이 철분제를 드실 때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렌지 주스를 아침 공복에 먹는 게 거부감이 있기도 했고, 아무래도 산 성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볼그레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이게 달아서 굳이 뭔가 단 걸 섭취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알약을 드시면 오렌지 주스 괜찮을 것 같은데, 볼그레를 드신다면 그냥 다른 비타민 C 제품 필요가 없어서 저처럼 이런 비타민 C 알약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뭐 유한양행 비타민 C 올리브영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굉장히 저렴하고 대중적인 약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약이어서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칼마디, 많은 분들이 뭐 중기부터 칼슘 먹어야 되나요 하시는데, 칼마디도 저는 먹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산균, 이 제품은 종근당 맘스 제품인데요. 생유산균 락토핍 맘스인데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안 먹는 것보다 낫다고 하고, 저는 중기에 한번 지렴 판정을 받아서 그때 이후로 유산균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지렴으로 다시 병원에 간 적은 없기 때문에 나쁘진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영양제를 먹는 시간이나 순서가 다른데, 저는 영양제를 어떻게 먹고 있냐면 아침에 눈 뜨면 볼그레 액상을 하나 먹습니다.
볼그레 액상을 먹고 그 다음에 유산균을 먹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을 먹는 날도 있고 안 먹는 날도 있는데 이 두 제품 다 굉장히 달콤해서 아침을 먹지 않은 빈속에 먹어도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제품은 아침에 빈속에 먹어주고 있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비타민 C를 먹어줍니다. 아무래도 이게 산성분이다 보니까 빈속에 먹긴 좀 그래서 이 제품을 그 다음에 먹어주고 있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저녁 식후에 바로 헤로바이오를 먹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이 조금 독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저녁 식후에 바로 이 제품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원래 먹었던 칼마디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은 시간 차이를 두고 먹어야 된다고 해요. 철분과 칼슘은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식후에, 저녁 식후 이걸 먹은 후에 이렇게 비타민 D, 오메가3, 칼마디, 마그미를 같이 먹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얘네를 먹은 후에 아기오를 먹어주는데요. 아기오 같은 경우는 이 아기오가 다른 약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는 게 좋다고 해서 식후 1시간 후, 그리고 이건 또 식후 1~2시간 후에 먹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녁을 먹은 후에 약을 계속 먹으니까 전혀 배가 안 고파요. 제가 영양제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먹는 편일 수도 있고 덜 먹는 편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종합영양제를 먹지 않고 다 따로따로 먹었기 때문에 조금 종류가 많아 보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종합을 하나로 먹는 것보다 그냥 필요한 영양제를 따로 먹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이건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임신 준비할 때부터 초기, 중기, 후기에 어떤 영양제를 드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아마 병원에서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출혈이 지혈이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산이 다가오면 32주 이후부터는 먹지 말라고 안내가 나갈 거예요. 저도 현재 28주기 때문에 먹고 있지만 한 달 후부터는 아마 이 제품을 이제 먹지 않게 될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그밀과 아기오 같은 경우도 처방을 다시 추가로 받지 않으면 먹지 않을 것 같고, 헤로바유의 경우에는 철분 수치에 따라서 재처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마다 어떤 걸 처방해 주는지가 달라서 볼그레를 그냥 2포 드시는 분도 있어요. 액상으로 2개 부족하신 분들도.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철분제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먹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임신 준비할 때 엽산, 활성엽산을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혈성을 먹어서 임신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이전에 임신 준비를 할 때는 활성이 아닌 엽산을 먹었었어요. 근데 체내 흡수율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활성엽산을 먹으면서 하게 돼서, 그래도 몸에 좋은 걸 먹고 혹시 몸에 아이가 생긴다면 더 흡수가 빨리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활성엽산을 드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솔가 활성엽산도 많이 드시는 것 같고 다른 외국 엽산들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을 많이 검색해보고 이 닥터스 베스트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함량도 이게 400인 게 있고 800인 게 있어요. 저는 800으로 시작을 했지만 400짜리를 드셔도 되고, 엽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소변으로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 건 빠져나가기 때문에 편하게 원하시는 걸로 골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신 준비부터 후기까지 영양제에 대해 알아봤는데,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현재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모든 분들까지 영양제에 관련해서 고민하시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드셀러였습니다.